안녕하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세미나 다 잘 들으셨어요? 그, 지난주 세미나 같은 경우에 몇몇 분들이 다시 보기나 자료 같은 거 그거 안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발표하시는 분의 권한이거든요. 그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나 연사분이 뭐 녹화 같은 거 제공 안 한다거나 아니면 발표 자료 같은 거 제공 안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못 얻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못 올려드렸고, 그래서 좀 뭐 요약하는 거 쓰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었으면은, 그냥, 네. 뭐, 나 그냥 이 정도 알아들었다. 그냥 하게 쓰면 되니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자료는 못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말고사가 이제 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수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2주. 오늘 수업 포함해서 5번인가 남은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12월 14일에 볼 건데, 그때 중간고사 끝나고, 그냥 대면으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 돌아가는 걸 보니까 대면으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막 본부 쪽에서도 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봐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뭐 수업도 맨 처음에 강의 계획서에 비대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대면으로 저번에 투표했을 때 비대면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비대면으로 볼게요. 지난번이랑 비슷한 요령으로. 근데, 음, 카메라 세팅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세팅을 더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그거를 점수에다가 반영을 하는 어떤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 어쨌든 뭐 다음 주가 됐든 뭐 시험 그거 또 이제 정해지면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슬슬 공지를 해드릴게요. 근데 뭐 한 번 해봤으니까 뭐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있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마지막 얘기일 것 같은데, 저번에 연계전공 관련해서 커리큘럼 질문이 좀 많이 왔다고 했었잖아요. 융합교육원 쪽으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끼리 조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인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트랙이 크게 2개가 있나 봐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이랑 이제 인공지능 계열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인문인가 개론인가 이거 있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 수업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요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인문인가요? 그거 이어서 머신러닝, 딥러닝, 요렇게 요렇게 네 과목, 요렇게 네 과목이 좀 겹치는 게 많다, 요런 얘기가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아마 다음 학기 때는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 트랙에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기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이 되는 얘기긴 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트랙, 인공지능 트랙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특히 이 과목 같은 경우에 딥러닝의 얘기를 좀, 그러니까 우리 요즘 배우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있잖아요. 요거 관련한 좀 비중을 올리고, 그리고 인공지능 전반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식으로 그렇게 좀 강화가 될 것 같고,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게 좀 너무 머신러닝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좀 낮추고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토픽을 좀 올리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두 트랙에서 머신러닝이 등장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좀 교집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래서 특히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우리의 스케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뭐랄까 too much 머신러닝 한 토픽이 여기에 좀 있대요. 예를 들면은 안타깝게도 서포트 벡터 머신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제들이 좀 있어요. 내지는 개론으로 빠져도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리그레션이라던가 뭐 디시전 트리나 앙상블 아니면은 뭐 약하게는 뭐 클러스터링 같은 거 요런 거를 좀 이제 개론으로 빼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로 추가를 하는 토픽이 여기에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수업에서 약간 다뤘던 내용들이 있어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나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 기억나요? 우리 중간고사 때 잠깐 했었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p-밸류 가지고 검정하는 거 뭐 요런 내용들 좀 확률이랑 데이터에 치중한 내용들 이제 요런 토픽을 좀 추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좀 주신 덕분에 아마 요 빨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약화가 될 거고 파란 내용은 추가가 될 거고 요 초록색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앞 수업으로 좀 이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머신러닝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는 좀 줄이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심화 아니면은 뭐 데이터의 사례를 직접 다루는 거 이런 거를 좀 더 높게 반영을 하는 식으로 이제 앞으로 수업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는 좀 많이 다루지는 못했고 좀 머신러닝에 약간 치우쳤던 편이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는 토픽이고 그렇지만 머신러닝에서는 꽤 중요한 토픽이죠. 뭐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 그 원래 분반으로 나눠진 수업이라서 제가 그 강의 계획 같은 거는 그 원래 분반 강의 계획을 그냥 따라 했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고 짠 게 아니라 일단 첫 학기여가지고 그 다른 분반이랑 똑같이 했는데 아마 다음 학기 때는 이제 그 분반하는 교수님이랑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아마 강의 계획에 좀 많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수업을 배웠다. 나는 약간 머신러닝에 치우친 수업이었고 특히 저희 분반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분반에 비해서 이론이나 수학을 좀 더 다룬 편입니다. 네, 그거를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지막 그 파이썬 실습 수업을 한번 가질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랑 오늘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까지 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수업들에서는 이제 따로 파이썬 수업을 가지지는 않고 그냥 제가 수업 때 간단하게 해줬던 그냥 그런 것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잡담이 길었네요.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디멘셔널 리덕션을 했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시작을 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좀 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그거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는 방법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뭐 한두 시간 정도 했었죠? 기억나세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 어려운 거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하게 될 텐데, 컨볼루션이 뭔지에 대해서만 조금 다루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할게요. 그,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도 열려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진, 뭐, 이미지를 보고, 이게 뭐 어떤 물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정말 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많은 이게 몇 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하는 너무 많은 물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대신 해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진이랑 그 사진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이 이제 막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너네가 사진에 있는 물체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챌린지예요.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 자체도 되게 아주 의미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작을 했죠. 뭐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여기 안에 물체가 뭐가 있는지 맞춰보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시간이고 이제 여기 요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오차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뭐 2010년에 뭐 요런 알고리즘이 있었대요.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한 28.2%, 25.8% 요렇게 되다가 여기서 한번 일종의 브레이크 스루라고 할까요? 가 한번 이루어져요. 요게 뭐냐면 그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는 CNN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CNN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능이 오차율이 퍼센트입니다. 막 한 25%, 뭐 30%요 정도에 머무르다가 한번 확 깨고 넘어와요. 내려와요. 16%대로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는 거는 다 CNN 기반의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한번 확 바꿨죠. 그 오차의 단위가 한번 확 바뀌어요. CNN 덕분에. 그런 게 한 번 있었고, 이제 또 다른 게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쉘로우라는 게 나오죠. 아, 레이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유닛으로 이루어진 어떤 레이어들로 있고, 이제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뭐 히든 유닛들로 이루어진 히든 레이어가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2011년까지는 레이어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레이어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여기로 오면서 이제 두 자리로 뛰더니 여기서 또 한 번 오류가 확 떨어지죠. 이제 6%, 7%에서 3%로 떨어지는데 레이어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쵸. 레이어가 뭐 10단위였는데 갑자기 세 자릿수로 확 뛰어요. 이러면서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게 딥 뉴럴 네트워크죠. 그 레이어의 층을 훨씬 더 기존보다 깊게 가져가면서 이제 더 복잡한 형태의 모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하나는 CNN의 등장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등장입니다. 정말 요즘 아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겠네. 여러분들 2020, 뭐 학번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 한 15학번 내외인가요? 그거보다는 좀 더 높나? 어쨌든 그 무렵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학하고 있는 그 시점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할 때 뉴런의 구조에서 이제 약간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아티피셜 뉴런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뭐 펄셉트론이라는 얘기를 했죠. 기억나요? 요거 아주 시험에 나오기 좋은 얘기죠. 뭐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들여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아웃풋을 내는 뉴럴 네트워크의 하나의 유닛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여기가 아니라 컨볼루션 내지는 뭐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는 그냥 펄셉트론으로만 이루어져서 돼 있었던 건데 이제 새로운 레이어의 형태가 등장을 해요. 펄셉트론이랑 비슷한데 이제 약간 이미지 버전으로 뭐랄까 이미지 버전으로 약간 개량을 시킨 어떤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요것도 어떤 바이올로지컬 인스피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하더라? 로컬 리셉티브 필드였나? 여기 있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약간 뇌공학이라던가 인지공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거기서 이제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아,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로컬 리셉티브 필드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뭐 사람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반영을 하려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기도 해요. 원래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바이올로지랑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 한번 볼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시각에 관여하는 많은 뉴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 어떤 우리 전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영역에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뉴런은 우리 시야에 어떤 특정 작은 부분에만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여기 보면은 react only to visual stimuli located in a limited region of visual fiel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소적인 영역에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결국 망막으로 망막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눈에 맺힌 상이 결국 막 엄청나게 많은 뉴런에 막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뉴런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이 그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중추신경계에 인지를 담당하는 어떤 뉴런들이 있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눈으로 이어져 있을 거고 근데 요 뉴런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미지의 요런 특정 영역들에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뉴런이 이미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반응을 한다. 그거를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우리 컴퓨터로 가지고 오는 게 컨볼루셔널 레이어 내지는 컨볼루션이라는 거죠. 네.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막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뉴런이 특정 영역에만 반응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어떤 뉴런 같은 경우에는 딱 뭐 회전을 하는 거 뭐가 뺑글뺑글 돌고 있으면 그 뉴런이 활성화가 되고 뺑글뺑글 돌고 있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막 요런 뉴런들도 있고 뭐 하여튼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요거 관련해서 막 수업도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로컬 리셉티브 필드를 뭔가 모사를 하는 게 뭐냐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뭔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런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죠.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직 요 페이지를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다가 한 페이지를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지라고 하면은, 요거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그냥 2차원의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주어진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가 컴퓨터 뭐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은 걔네들을 막 확대를 해보면은 결국 하나하나의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비트맵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 둘 셋. 마침 5x5가 됐네. 5x5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요거는 결국 이렇게 5x5짜리의 행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흑백이면은 5x5 행렬 하나고 이게 컬러면은 5x5 행렬 3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RGB 값에 해당이 돼서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흑백이라고 하면은 여기 5x5에 뭐 0에서 255 사이의 값이나 아니면 0에서 1 사이의 실수를 가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0, 0, 0, 0, 0, 0, 요런 행렬이면은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 여기 가운데 점 하나 찍혀 있는 이미지겠죠. 요런 이미지예요. 여기 가운데만 값이 크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뭐 흑백이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R 값에 대해서 이제 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행렬 하나, G에 대해서 하나, B에 대해서 하나 해서 그 세 개를 섞어가지고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됐다. 이해된 사람. 우리 컨볼루션은 좀 이해 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돼요? 갑자기 얘기 거니까 썰렁하네. 이미지에 대해서 난 이해됐다. 아니면 이해 안 됐다.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이해돼요? 다만 그냥 원래는 숫자로 나타나 있는 행렬일 뿐인데 그거에다가 그냥 색깔만 대응을 시킨 게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나 직접 구해볼 거예요. 뭐 할까? 인티저로 할까?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커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쓸게요. 내지는 뭐 템플릿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있었잖아요. 각각의 인풋이 뭐 여러 개의 인풋에 대해서 각각의 곱해지는 웨이트가 있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컨볼루션 하잖아요. 보통 컨볼루션은 곱하기랑 약간 비슷한데 살짝 다르기 때문에 요런 기호를 쓰거든요. 얘네를 컨볼루션 취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일단 패딩이라는 개념이 없이 취한 컨볼루션을 구해 볼게요. 여기 제일 첫 자리에 요 제일 첫 자리가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녹색입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잘못했다. 색깔 뭐하지? 파란색이 있네. 요거를 해서 구하면 돼요. 값을 한번 써볼게요. 1 마이너스 1, 1, 1, 1 마이너스 1, 2 이되네요. 그러면은 1 나오죠. 그럼 여기 1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보세요. 여기 이 2바이 2짜리에 어떤 템플릿이 있잖아요. 그거를 요 자리에다가 곱해가지고 더하는 건데 순서는
이게 거울로 대칭을 시켜놓은 것처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이랑 빨간색을 곱하는데 대칭점인 위치에서 곱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곱하고 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곱하면 나는 이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서로 대칭이에요. 그렇게 네 개를 서로 곱해가면서 더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의 일을 여기에다가도 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요 템플릿을 가지고 구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 자리가 돼요. 좀 어렵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아 이거 색깔을 한번 더 써야 돼가지고 좀 거시기 한데 색깔 지우고 한번 또 한 번 더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뭐야 여기 1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초록색은 9 곱하기 1 더하기 주황색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파란색은 10 곱하기 1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19, 16 되네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16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겠죠? 얘를 또 곱해서 여기 한번 구해볼래요? 여기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구해서 구한 사람은 채팅방에다가 써보세요. 아,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해보세요. 이건 요거에다가 곱하면 되죠. 얘를 초록색이랑 노란색 구해보세요. 40분까지 4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00 마이너스 1 15 아주 제각각인데요, 답들이. 15 두 표. 25 3표. 4표. 구한 분들은 구하시고, 다 구한 분들은 좀만 쉬세요. 40분에 다시 할게요. 초록색을 구해보면
그쵸? 1 곱하기 마이너스 1, 2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1 해서 1 나오겠네요. 아, 자리가 너무 애매하다. 노란색을 해보면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1, 10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8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7, 15. 그쵸. 1, 15입니다. 네. 석준 씨가 그 0에서 255랑 0에서 1은 무슨 차이냐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흑백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0에서 255까지의 정수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256이 몇이지? 2의 8승인가요? 그러니까 8비트죠. 8비트로 표현하면은 0에서 255고 실수면 0에서 1 사이에 그냥 실수값. 그래서 뭐 여기를 그냥 제일 검은색, 뭐 여기를 제일 밝은색, 그 여기 사이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회색이 됐겠죠? 진하기가 달라지는 회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행렬 안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인텐지티예요. 어떤 색깔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흑백이면은 0에서 1 사이일 거고 만약에 RGB 이미지면은 이제 R 값이 0에서 1 아니면 0에서 255 사이. 이제 G 값도 0에서 1 아니면 0에서 255 사이. D 값도 이렇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데이터 형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RGB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3개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R도 제일 세고 G도 제일 세고 B도 제일 세게 나오면은 뭐지? 검은색 나오나요? 뭐 그런 식으로 뭐 RGB 색깔 다 없으면은 흰색이 나오고 뭐 그런 식이겠죠. R 값만 제일 높고 G랑 B랑 다 0이면은 빨간색이 나올 거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컨볼루션으로 돌아와서 일단 컨볼루션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겠죠.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여기 어떤 템플릿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주어진 이미지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고 값이 크면 클수록 흰색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는 검은색인 거고 여기는 밝은 색이 나온 이미지잖아요. 그쵸? 이거 축 방향은 따로 고려 안 할게요, 그냥. 그거에다가 지금 템플릿으로 곱한 이미지는 뭐냐면 뭐 요런 거겠죠. 그냥 이거는 양수 음수 상관없이 해봅시다. 템플릿이니까요. 요렇게 곱했더니 요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또 요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밝은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이미지 안에서 요런 템플릿의 모양이 얼마나 많이 뭐랄까요? 나타나냐 이거죠. 요 이미지 안에 우리가 곱하는 템플릿이 각각의 위치에 얼마나 들어있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패딩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3x 3짜리에 2x 2짜리를 곱해서 2x 2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그러면은 결국 구한 내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구한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여기 첫 번째 여기 위치에서 구할 때 이제 요 2x2 이미지랑 요 2x2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내적을 했죠. 내적. 내적이랑 비슷하죠. 벡터의 이노 프로덕트 같은 느낌이었죠. 그 방향이 약간 대칭이 된 어떤 미러 방향이긴 한데
어쨌든 각각의 이미지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곱한 다음에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자리에서, 요 노란색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요런 이미지 성분이 얼마나 많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 이미지에서는 값이 적게 나왔죠. 반대로 여기 그 옆에 자리에서 요렇게 구하면은 여기 이런 초록색의 이미지를 곱했는데 초록색의 이미지를 대칭을 시켜서 곱했잖아요. 근데 그 대칭 시켜보면은 여기 초록색 이미지랑 되게 유사한 이미지잖아요. 그쵸? 왼쪽은 어둡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내적을 시켜보면 큰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초록색 위치가 큰 값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요 노란색 위치는 작은 값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기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어진 흑백 이미지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버티컬 필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곱해지는 템플릿의 모양을 봐봐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수평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이미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곱해지는 템플릿이 요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그 가로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쵸? 요게 지금 생긴 게 요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이미지 안에 그러면은 이제 쭉 훑어가면서 컨볼루션을 구하잖아요. 전체 이미지에서. 그렇게 막 훑어가다가 예를 들면은 요런 기둥 있죠. 요런 기둥. 요런 거에서 높은 값이 나오겠죠. 그쵸? 반대로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창호라고 해야 되나? 요런 부분에서는 값이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그레이스케일 값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탄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반대로 여기 어두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템플릿에 네거티브한 버전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거기가 거먹게 나온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버티컬 필터라고 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냐면 가로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대로 요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요렇게 생긴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주어진 인풋 이미지에서 지금 요런 모양을 이렇게 쭉 훑어가는 거죠. 쭉 훑어가면서 요런 모양이랑 비슷하게 나왔을 때 높은 값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진하게 나와요? 요런 부분이 다 진하게 나왔죠.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값이 이렇게 튀잖아요.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하죠? 처마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딱 밝은 부분이 확 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금 요런 영역들이 이렇게 확 눈에 띄게 확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로 방향으로 스캔을 해보는 거죠. 그쵸? 반대로 여기 기둥이 있는 이 영역에는 이미지가 주로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위아래로 볼 때 변화량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줄이나 밑에 줄이나 그 값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말인즉슨 요런 모양의 패턴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밋밋하게 나왔겠죠. 여기는 밋밋하게.
이해되세요? 아, 너무 확 점프를 했나요? 컨볼루션 그냥 하나 구해보더니 갑자기 확 뛰었어. 요거 난 이해됐다. 아니면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의견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요거는 아까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주어진 이미지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에 이번에는 뭐 2x 3짜리 템플릿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런 노란색 애를 이제 여기다가도 한번 곱해보고 여기다가도 한번 곱해보고 뭐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곱해보고 하면서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막 쭉 다 훑어서 가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결국 요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원래 이미지의 각 부분에 근데 이 각 부분은 템플릿의 크기만큼이죠. 일종의 내적을 펴본다. 이런 거죠. 내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벡터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하나를 다른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으면 다른 벡터 방향으로의 성분은 얼마가 되냐. 그쵸? 요렇게 벡터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내적을 시키면 요 첫 번째 벡터가 이 두 번째 벡터 방향으로는 얼마나 크기를 갖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그 같은 자리에 있는 값들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컨볼루션도 비슷해요.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 템플릿을 거기다가 겹쳐가지고 막 곱해보면서 더하는 거를 쭉 막 반복을 하면서 행렬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출력으로 나오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템플릿 모양 같은 컴포넌트가 각각의 위치에서 얼마나 있느냐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흰색 배경에 줄무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컨볼루션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어렵네. 이렇게 세 개가 그냥 비슷하게 나올 것 같네요. 아, 이거 까만색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템플릿이 이런 이미지라고 해봅시다. 이번엔 템플릿이 두 줄이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간격이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럼 내 생각에 여기 결과는 이렇게 두 줄 나올 것 같은데요. 진하게 두 줄 나오고, 아, 좀 어려운데? 이렇게 진하게 두 줄 나오고, 여기 약간 옅은 색으로 이렇게 두 줄이 나올 것 같은데. 어렵나요? 어렵네. 요 얘는 적절하지 않았던 예로 생각하고 칩시다.
아니면은 뭐 해볼까? 아, 뭘 하면 좋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나는 여기에 되게 진한 이미지가 나오고 요런데 이렇게 옅은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다 이해됐다. 요거 다 이해된다. 괜히 나 더 어렵게 만들고 있나?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네모난 걸 컨볼루션 하면은 내 생각에 여기가 제일 진한 색이 나오고 여기 적당히 옅은 애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요거 이해돼요? 요거는 좀 이해돼요? 아무나 얘기 좀 해줘요. 이해돼요? 아이씨,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또. 아까 그 줄무늬 예제로 갑시다. 여기에다가 요런 줄무늬를 컨볼루션 하는 거랑 요런 줄무늬를 컨볼루션 하는 거랑 두 개의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하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나는 그냥 여기에 그냥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이해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 폭만큼, 요 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는 그냥 흰색으로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겹치는 검은색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 안에서는 그냥 일정한 밝기로만 나올 거예요. 아마 아주 까만색은 아니고 회색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흰색이 되겠죠. 그러다가 또 비슷한 폭으로 또 회색의 띠가 하나 나타날 거고. 이해돼요? 요거 좀 이해돼요? 그럼 다시 요 그림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결국 여기 주어진 이 인풋 이미지에서 요런 모양의 이미지, 요런 작은 이미지를 이제 자리자리에다가 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주어진 템플릿이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뭔가 강한 세기의 컬러가 나오겠죠. 그쵸?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요 부분처럼 이렇게 대각선의 기와 템플릿을 컨볼루션 하면은 아마 요 영역에서 되게 강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그냥 모르겠어요.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거는 막 대칭을 고려해서 컨볼루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해보면 이해가 좀 되나요?
요, 요 예제가 사실 제일 쉬웠던 것 같다. 나는 이해됐다. 아니면 그만하고 넘어가자. 나 또 사악하게 얘기 안 하면 넘어갈 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요. 이제 패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뭐 5바이 10짜리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2바이 3짜리를 컨볼루션을 하면은 그러니까 패딩이 없다는 조건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패딩이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웃풋이 몇 바이 몇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5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곱하는 템플릿은 2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4바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제외한 경우에서는 컨볼루션 못 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연로는 여기는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8 나오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요거 빼고 더하기 1 하면 되고 여기서 요거 빼고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쵸? 사이즈를 계산했을 때. 근데 문제는 요게 줄어들잖아요. 인풋 이미지보다. 템플릿의 크기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방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방지를 하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지금 5바이 10짜리에 2바이 3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아 이거 왜 이렇게 여기를 막 하냐. 여기 위아래로 조금 늘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늘리면 돼요? 몇 줄 늘리면 될까요? 몇 줄 늘리면 이 결과가 5바이 10으로 똑같이 나올까요? 여기 옆으로도 늘립니다. 위아래로는 몇 줄씩 늘리면 돼요. 가생이에서 가생이에서 컨볼루션을 구하려면은 몇 줄이 더 있으면 돼요? 여기 한 줄 더 있으면 되죠. 그러면 가생이에서도 구할 수 있죠. 여기 옆으로는 두 줄을 늘리면 되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원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뭐 3바이 5짜리가 곱해지면은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 아, 이거 줄이라고 하니까 정확하지 않은 표현 같다. 행이랑 열이라고 할게요. 1행, 2열 늘리면 되죠. 여기 몇 열 늘리면 되겠어요? 옆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여기에는 4열을 늘리면 돼요. 저, 요 첫 번째 거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다가 두 줄짜리를 컨볼루션 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서 네 개밖에 못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한 행을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여기 바운더리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잠깐만. 아, 이거 짝수라서 헷갈리네. 짝수라서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아, 모르겠어요. 좀 부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입력의 차원이랑 출력의 차원을 같게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입력이 있었을 텐데, 여기 위아래나 양옆으로 추가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면 무슨 값을 넣어야 될까? 요게 이제 문제겠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패딩이라고 해요. 확장을 왜 시키냐면 인풋이랑 아웃풋 차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운더리에서도 계산을 가능하기 위해서. 제로 패딩은 뭐냐면 패딩에다가 0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쵸? 그냥 여기에 0을 넣는 거예요. 0을 넣어 놓고 이제 가장자리에서의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0. 제로 패딩. 제로 패딩 말고 다른 거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컨볼루션 구할 때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같은 디멘션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아까 여기였어요.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이 벡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들어와요.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이미지로 들어오면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그러면 주어진 파라미터로는 웨이트가 아니라 템플릿이 필요하죠. 내지는 다른 말로는 커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단위가 되는 어떤 조그마한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쫙 스캔을 하면서 이제 컨볼루션을 취한 이미지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 더 있으면 여기에다가 또 템플릿이 들어가서 이제 또 컨볼루션을 취한 이미지가 또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미지가 피라미드 형태로 나와 있는 이유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레이어에서 요 위치에서 구하는 값은 아마 템플릿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그 영향력의 크기가. 뭐 요만한 템플릿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컨볼루션을 구한 어떤 값 하나가 저 자리에 들어가 있을 거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또 컨볼루션 레이어가 또 취합을 하나를 더 하면 또 요만한 템플릿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템플릿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쭉 훑어보면서 내적을 해본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그게 템플릿이 다른 템플릿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템플릿, 다른 템플릿으로 또 새로운 이미지를 또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 각각의 컨볼루션 하나하나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 가지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이미지 안에 요런 모양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훑어본 이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좀 어렵네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디스 아키텍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스몰 로우 레벨 피처라는 거죠. 그 템플릿 크기만큼만 관찰을 해본 피처들이죠. 아, 요 사진 패딩한 거예요. 요거 패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아까 맨 처음에는 패딩이라는 개념을 빼고 설명을 한 건데 패딩은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요. 패딩은 해요. 뭐 제로 패딩이 됐든 뭐 다른 패딩이 됐든 패딩은 합니다. 패딩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보면은 스몰 로우 레벨 피처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템플릿 크기만큼 뿐만 아니라 정해진 템플릿의 모양 같은 그런 피처를 이미지로부터 추출을 하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멀티레이어인데 뭐냐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진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까 말했던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결국 컨볼루션 레이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동적으로 유의미한 특징을 추출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은 웨이트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학습을 돌리면 템플릿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피처도 학습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피처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사람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예를 들면은 그 건물 이미지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뭐 가로 모양, 세로 모양 피처를 하나 예시를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미지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의 템플릿을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템플릿의 모양도 자동으로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어떤 모양의 템플릿이 중요한지도 학습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네. 뭐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똑같이 쓰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요런 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컨볼루션의 정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한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요거 구하는 방법 했었죠. 그쵸? 템플릿 주어졌을 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를 각각의 위치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아웃풋입니다. H, F. 요거를 인풋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닌데. 하기 나름인데. 어차피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뭘로 했지? 요게 템플릿이고, 요게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풋에 1,1의 위치를 구하려면은, 인풋에 UV 번째랑 템플릿에 1 빼기 U, 1 빼기 V를 UV를 바꿔가면서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여기는 U고 여기는 1 빼기 U라는 거, 여기는 V고 여기는 1 빼기 V라는 거. 이게 이 1이라는 값은 어디서 왔냐면 여기 1,1에서 온 겁니다. 여기가 템플릿에서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가 되는 이유는 방향을 반대로 했었잖아요. 그 곱해지는 방향이 반대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인풋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템플릿에서는 왼쪽으로 가면서 곱하고 그런 식으로 아래로 가면 위로 가고 요 방향으로 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예요. 부호를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 컨볼루션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뭐 밑에 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선형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요 패딩까지만 설명할게요. 패딩까지만 설명하고 한 번 쉰 다음에 끝까지 쭉 하고 오늘 수업 끝냈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했었죠? 이 부분에서 컨볼루션을 구하려면 여기처럼 이미지, 이미지 밖의 값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패딩을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 했죠. 그래서 제로 패딩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다 0을 넣는다고 했죠. 그리고 패딩을 해야 하는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템플릿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죠. 그쵸? 아, 이게 3개니까 양옆으로 하나씩 늘렸구나. 네,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일단. 25분까지만 쉽시다. 여러분들, 패딩을 할 때 크기를 좀 정정을 할게요. 보통 홀수일 때가 좀 편한데, 여기가 만약에 3개면은 여기에 각각 1열 1열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5일 때는 여기에 2개씩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짝수일 때는 조금 까다로워지는 게 여기 1행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위나 아래에다가 한 번만 하면 돼요. 만약에 4행이면은 뭐 1개, 2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는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하나 정정을 하고 여러분들 패딩까지 했죠? 또 뭐가 하나 나오냐면은 스트라이드라는 게 나와요. 스트라이드. 우리가 아까 컨볼루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픽셀, 한 위치씩 옮겨가면서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구하고 바로 옆자리에서 구하고 아니면 바로 밑에 자리에서 구하고 그랬는데 요거를 스트라이드라는 걸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의 스트라이드를 2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두 칸, 두 칸 옆에서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요 세로 방향으로 호리즌탈한 잠깐만 호리즌탈이 뭐야? 하이트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로랑 세로를 따로 명시를 해줄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한 번 구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웃풋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쵸?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x 7에다가 3x 3짜리 템플릿을 적용을 하는데 패딩은 적용을 했고 스트라이드는 2x2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출력이 얼마가 나왔어요? 3x 4짜리 출력이 나왔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CNN을 쓸 때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면은 나 녹화 시작했나? 녹화 시작했네.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면은 단순히 템플릿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라이드는 뭐 얼마나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패딩을 직접 손댈 일이 많지는 않은데 뭐 패딩은 어떤 패딩을 적용을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아웃풋의 디멘션이 달라지고 그리고 아웃풋의 디멘션에 따라서 또 이제 다음 레이어의 그런 사이즈 같은 게 또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뭐 들어오는 인풋이 뭐 5x5짜리인데 우리가 템플릿을 그거보다 크게 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 오류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층에서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는 잘 알아야 돼요. 요거 되게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그쵸? 우리 그러면은 요거는 했고 그래서 필터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 별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가 그럼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템플릿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템플릿을 적용한 거죠. 그쵸? 그래서 보통 여기에 디멘션을 3차원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곱하기 템플릿의 종류까지 해서 이미지를 이미지를 여러 개 쌓아서 3차원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쵸?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템플릿이 뭔진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엣지라고 하거든요. 가장자리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형태의 필터를 썼겠죠? 피처를 썼겠죠?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세로 방향 엣지겠죠? 우리 아까 봤죠? 그 건물 이미지에서. 요거는 뭐 가로 방향일 거고.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블러 같은 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인풋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 층에서 여러 개의 템플릿을 둔 다음에 아웃풋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또 3차원짜리 이미지가 또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컨볼루션은 입력 이미지에다가 서로 다른 템플릿을 이거는 아니군요. 동일한 특징들을 찾아내죠. 이거는
하나의 템플릿에 대한 얘기죠. 그쵸? 그래서 템플릿이나 커널이랑 일치하는 경우 얼마나 일치하느냐 내지는 유사하느냐가 출력으로 나오는 형태죠. 그쵸?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컬러 채널까지 있네요. 요거까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에 이미지가 스택이 돼 있죠. 3차원으로 쌓여 있다는 거죠. 각각의 층은 각각의 템플릿을 적용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뭔가 템플릿의 개수만큼이 세 번째 차원으로 인베딩이 되는 거고, 그거를 또 이제 컨볼루션을 해서 또 3차원으로 만들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금 쌓인 이미지의 수는 템플릿의 수입니다. 그쵸? 그 이미지 자체의 사이즈는 인풋 이미지랑 템플릿의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랑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고 있어요. 요거를 잘 이해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결국 예를 들어서 얼굴 이미지라고 해봐봐요.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얼굴 이미지가 주어졌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로컬한 특징이죠. 모르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눈썹의 모양, 뭐 코의 모양, 입의 모양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컨볼루션이 결국 보면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로컬 피처들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원래 얼굴 이미지인데 지금 이 첫 번째 레이어를 거치면은 뭐 특정 눈썹 모양에 대한 그 아웃풋, 뭐 특정 입 모양에 대한 아웃풋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로컬해지죠. 아 뭐라 해야 되지? 점점 복합적인 정보가 되죠. 예를 들면은 아까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 한 위치에 미치는 영향은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요만큼이니까 가보면은 더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복합적인 정보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 이미지도 보면은 맨 처음에는 뭐 눈썹의 모양, 눈의 모양, 코의 모양 이런 거였던 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조금 가까운 피처들끼리 모여요. 예를 들면은 코 하나가 형성이 되죠. 뭐 코에 각각의 그 뭐 뭐라 해야 되지? 뭐 콧망울, 뭐 콧대, 여기 뭐 콧등 요런 것들이 모여서 코 하나가 됐고 뭐 눈썹, 눈 여기 뭐라고 하죠? 뭐 눈꺼풀 요런 게 모여서 눈 하나를 이루는 피처가 됐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한 레이어 더 올라갔더니 이제 이목구비 같은 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로컬한 애들이 점점 또 모이고 하다 보니까 더 복합적인 정보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복잡한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레이어가 하나만 늘어나도 그 서로 영향을 주는 게 뭔가 되게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레이어에서 지금 물리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맨 처음에 봤던 이미지넷 챌린지 같은 그런 태스크 있잖아요. 이미지를 보고 물체가 뭔지를 인식을 해보자. 그런 거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죠.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원래 각각의 유닛은 되게 단순한 구조였잖아요. 그냥 펄셉트론이라는 웨이티드 썸메이션의 액티베이션만 거치는 되게 간단한 유닛인데 그거를 여러 개의 유닛을 가지고 레이어를 만들고 그런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다 보니까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졌듯이 지금도 컨볼루션 하나는 간단해요. 로컬한 피처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개를 두고 또 여러 레이어를 두고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의 각각의 부분들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게 막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이제 이미지 전체를 보는 어떤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얼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낮은 레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높은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얼굴이면 얼굴, 차면 차, 뭐 코끼리, 의자 그런 복잡한 형태들이 갖춰지기 시작하죠. 레이어를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파워풀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런 겁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힘이 요거예요. 요까지 하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떤 레이어가 있냐면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뭐 맥스풀 이런 얘기를 쓰는데 맥스풀 레이어. 요거는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맥스 풀링을 2x2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컨볼루션을 취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2x2의 어떤 사이즈를 만들어서 요, 요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디멘셔널 리덕션을 하는 거예요. 차원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이즈를 정해놓고 이것도 컨볼루션처럼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제 그 윈도우 안에 들어오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값 하나만 대표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안에서 제일 큰 값을 대표 값으로.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x 풀링에다가 스트라이드를 또 두 개를 줬어요. 패딩은 없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뭐 2, 4, 5, 6, 8, 5, 3, 2, 9, 4, 1, 3, 4, 4, 5, 10, 0, 2, 1, 2, 5, 9, 0, 3. 아, 이거 너무 많은가? 여기 우리 2x2 맥스 풀링을 마찬가지로 2x2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 가서 이게 나오고 여기 가서 이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이게 나올 거고 여기 와서 여기 나올 거고 아 같은 색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4, 9, 8, 4, 10, 3 이렇게 됩니다.
우리 2x2 맥스 풀링에다가 1x2 스트라이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열을 구해보면 4, 4, 4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90, 10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8, 3, 3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이해돼요? 요거 이해 안 되는 분? 다들 11시 반이 넘어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수요일은 파이썬 실습을 할 겁니다. 세미나 다시 보기 자료는 없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는 비대면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